새 대통령의 집무실은 경호와 안보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공백 우려와 막대한 비용, 개발 사업 차질 가능성 등 앞에 놓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청와대가 옮기는 게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럼요. 청와대 뒤에 산 있잖아. 거기에 군부대가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미사일 부대 있잖아요. 미사일 부대도 있고 대공 방어망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산 속에 다 숨어 있는데 그 부대 어떡하냐고. 그 대공 방어망을 다시 짜야 돼.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에 대한 적 위협에 대한 분석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용산에 고층 빌딩이 막 들어선 데도 있고. 네, 몇 개 들어선 데도 있죠. 이제 고층 빌딩 못 지어요 거기. 어떻게 할 거야? 재개발 고도 제한 걸려. 고도 제한. 어. 뭐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청와대가 궁절 구중궁궐 맞아요. 넓은 공간에 대통령 혼자 있는 아주 그런 비효율적인 공간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한 소통. 불하잖아. 무려 1호 과제야.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딱히 없는 거야 지금 내세웠던 것들 중에서. 청와대 여기 용산으로 옮기는데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거야? 대충 예상하는데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을 유지한 채로 그냥 이전을 했는데 최소 500억 정도는 예상하는 네. 거라고. 유력 후보지인 국방부가 추산해 인수위에 보고한 액수는 집무실 이전 비용에 건물 신축과 전산망 이전을 더해 최소 5천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조선일보가 국방 이런 거를 무지하게 신경 쓰는 매체입니다. 네. 제가 조선일보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 기사의 마지막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 내에서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실상 광문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퇴색하는 거고 용산 이전이 청와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 경호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뒷부분이 꽤 길어요. 무슨 얘기냐? 조선일보가 봤을 때도 이 문제가 분명히 찬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추진을 하다가 낭비하고 소비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조선일보가 봤을 때 매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 들 리가 있나? 그 초기에 문제가 됐었던 것들 있잖아. 청와대의 지하 벙커 거기서 긴급 상황을 보고를 작전 지시도 받고 작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소방관에 있는 카메라에 붙어 있는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보면서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그 설비가 갖춰져 있는데 그 설비를 이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국방부에 이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설비를 또 만들어야 된다.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만들면서 동시에 가동을 해가면서 완벽하게 테스트가 돼서 끝나면 그때 이 청와대 걸 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또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결국에는 직원들은 청와대와 국방부 집무실을 오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한동안은. 근데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언론들의 일방적인 그 호의적인 기사 찬사. 요거는 이제는 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스브스에서 좀 비판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간 거 아십니까? 뭐 몇 수십만이 관람을 했고 뭐 그 TV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좋아요 이런 시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SBS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 일단 불만. 청와대 인근 주민들. 효자동, 청운동, 삼청동에 한 3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너무 소음 같은 것도 심하고 힘들겠죠. 불편하다. 특히 등산로가 아닌데 등산로로 착각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담배 피고 나서 담뱃불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 쓰레기 문제도 심각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스브스가 지적한 게 그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다. 특히 춘추관 주차장이 있던 곳이 청와대가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오늘부터 열렸죠. 건물 안도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쓰레기, 담배꽁초 사방에 널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 얘기는 아무나 막 들어와서 쓰레기 다 버리고 간다. 그런 게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청와대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니까 한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불과 한 2주 전까지 국정을 담당했던 그 공간인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욕보이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후에 지금 시민 개방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도 한번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평 위주로 가니까
쓰레기도 그렇고 소음도 굉장한가 봐요. 새벽 6시부터 마이크 들고 막 꽹가리 치고 징 치고 막 그런다고 그러네요. 주민들의 불편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참.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저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 사람, 조직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좀 없는 것 같다. 인수인계를 할 때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 이제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처우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런 기사가 진짜 좀 사람들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집무실을 옮기면서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 경호에 경호. 관련된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작 뚜껑 열고 봤더니 경호 인력들이 지내는 곳이 컨테이너 박스더라. 컨테이너 박스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뭐랄까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임시라 하더라도 지금 시간은 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동안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분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몰아넣고 거기서 쉬게 한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경호처의 경호 직원들은 네. 국방부에 관사가 나왔고 관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에 짚어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경호처 관사를 쓰면서 국방부에 비상대기해야 되는 군인들은 종로로 쫓겨났고 그렇죠. 그나마 경호처 직원들은 국방부 관사 단독 관사가 나왔지만 네. 그 외의 직원들 그러니까 외곽을 한 발만 떨어지는 101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나오는 컨테이너에서 사람이 들어가 쉰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사람이 들어갈 곳이야 저게? 101은 이제 경찰이죠. 네. 네, 경찰 소속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청와대의 어떤 상징들이었어요. 과거에 청와대에서는 그렇죠. 그들이 어찌 보면 뭐 제일 앞에 전면에 경호 인력들로 배치가 돼 있고 그 인력들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지면서 휴게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보이는 이제 창고 아니에요. 네. 네, 저기에 경비단이 들어가서 지금 휴식을 취한다는 건데 저거는요. 저 경기도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농기구 창고로 쓰는 그런 컨테이너예요 지금. 사실 가끔 저런 데다가 사람 재우는 바람에 네. 인권 문제 발생했다고 그렇죠. 뉴스에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MBC 단독 기사 제목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휴게실은 식초방 짐짝 사이서 쉬는 대통령 경비 단원. 이걸 내부를 촬영을 못하니까 네. 사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고증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사파를 바랍니다. 만들었는데 네. 식초방이라는 표현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나도 살면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 발냄새 맡아본 지 되게 오래됐잖아. 경비단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네. 활동을 하다가 휴게 공간에 들어왔는데 그들끼리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워지는데. 그게 네. 휴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휴식이야? 이거는 근데 이게 나이도 그러겠어. 근무 시간 말고 밖에 나가서 교대할 때도 갈 데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절반인가 일부는 아직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본대에 합류를 해야 된대. 그렇지. 이제 저기로 더-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저기에 저기로 와야 2배가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저 안에 지금 경비단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저기에 냄새나. 차도 많이 다니고. 그 지금 더워서 지금 계속 땀 흘릴 거고 컨테이너 박스 안도 더울 거고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벌써 몇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가 있대요 근무 도중에. 그 와중에 이제 뭐 탄약을 잃어버렸다. 어. 저 잃어버린 총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개판. 이게 2022년 대한민국 청와대 경비단의 현실인 겁니다. 청와대 아니고요. 대통령실이요. 죄송합니다.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데에 좋고 화려하고 이런 데는 신경 쓰고 거기서 조금만 한 발짝만 떨어가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몰라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청와대를 또 개방을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서울시 직원들이 거기 동원이 돼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계신 거야. 하루 그래서 10명씩. 왜 서울시 행정국 직원들이 청와대 개방 행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지원 업무잖아요. 원래는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개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 요청을 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 하던 일이 아니잖아. 아니죠. 빼주든가. 문제는 안 빼준다는 거야. 절대.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일을 하고 와서 다시 서울시로 와서 자기 본업해야 돼. 자기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돼. 얼마 그지 같을까?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나 짜증나지. 자 그럼 와서 퇴근이 늦어. 그럼 당연히 야근 수당에 붙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4시간만 인정이 된대. 저는 왜 이랬거든. 근데 기사에 보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네,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시간. 의해서
4시간. 인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8시간 일을 시켜도 4시간만. 그러니까 밤 11시에 끝났다. 그래도 무조건 4시간. 드디어 우리 각하께서 말하던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는 사회군요. 이게 그럼 시범 케이스로 한번 그렇지.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어찌 보면 이런 게 이게 이제 스물스물 벌어지는 작아 거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막 틀이 무너지는 거야. 이거 상징이거든. 어, 상징. 진짜 이게 얼마나 짜증날 거야. 내가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거든. 내가 만약에 하던 일이 있어. 근데 야 잠깐 나와 차출. 뭔데요? 청와대 가서 여기 사람들 안내 좀 해. 갑자기 피켓 같은 거 들고 이쪽입니다. 이거를 6시간 일하고 와서 그럼 저 퇴근해요? 아니 네가 하던 일 해야지. 다시 돌아가. 그럼 저 수당 써도 돼요? 4시간만 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휴일은요? 휴일에서 나와. 이럴 거 아니야. 청와대 휴일에 사람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요. 짜증날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짜증나가지고. 청와대에서 가나 용산에 있으나 뭐가 달라지는데 국민소통에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야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몰라. 비단 이 경비단원들의 지금 처우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때도 인식이 이렇다면 혹시라도 그렇죠. 만약에 모든 걸 처리하는 방법이 저런 식이라면, 이런 식이라면 진짜로 이게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저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우려가 생긴다는 거. 환장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래도 그동안 잡아놓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 뭐 몇 개는 바뀌겠지만 아예 그 정해놓은 시스템을 안 따라버릴 줄은 몰랐어 진짜. 아니 나는 대통령 되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청와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그냥 쌩까 버릴 줄은 진짜 몰랐지.